안녕하세요. 부동산 잡기입니다. 오늘은 셀프 등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그리고 혼자 하실 수 있게끔 제가 만들어 드리려고 이 영상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제가 처음 아파트 매매를 할 때는 대출을 끼고 사야 되기 때문에 은행 대출해주는 그 은행에서 법무사를 사용하라고 권유를 해요. 근데 사실 본인이 능력만 있고 본인이 한번 해볼 수 있다면은 그 법무사 비용 꽤 많이 나가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한 80만 원 냈던 것 같은데 그 돈 세이브하면은 그래도 80만 원 적지는 않은 금액이니까 세이브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법무사를 통해 아파트 매매를 했지만 그 다음 거래에서는 그 돈을 한번 세이브 해보기 위해서 저 혼자 한번 셀프 등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을 통해서 이런 영상을 한번 준비해 보았고요. 그래서 이 오늘 PPT 슬라이드 이 한 장만 준비를 했는데 이거 한 장만 있으면은 진짜 혼자 하실 수 있게끔 제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PPT 영상은 가정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부동산을 통한 아파트 매매 거래라고 제가 가정을 했고 또한 매수인, 그러니까 아파트를 사시는 분이 혼자 셀프 등기를 하는 경우를 제가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았고요. 그리고 앞으로 지금부터 준비해야 될 모든 서류는 발행일로부터 3개월 내의 것이어만 하고 주민등록번호를 공개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그 매도인이 준비해야 될, 그러니까 집을 이제 파시는 분이죠. 이 매도인이 그 준비해야 될 서류는 그렇게 많진 않아요. 사실 그렇게 많진 않은데 이 네 가지 정도가 있는데 사실 이 네 가지 정도조차도 만약에 부동산을 통해서 지금 매매를 하시기 때문에 다 준비를 해 주십니다. 부동산에서. 하지만 매수인 셀프 등기를 하시는 입장에서는 이런 것마저도 다 하나씩 검사를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씩 알려드리면은 매도용 인감증명서, 부동산용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그 동사무소에 가시면은 그걸 떼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등기권리증, 옛날 이제 집문서라고 하죠. 이 등기권리증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어떻게 보면은 주민등록 초본이 필요한데 이게 그 반드시 주소 변동사항에 다 나온 것으로 부탁을 드려야 됩니다. 그 매도인 분께. 왜냐면은 이 등기관이 서류를 검사를 할 때, 매매계약서에 나온 주소하고 등기부등본, 이 아파트 최초 이 매도인이 구매를 하셨을 때 등기부등본에 쳤던 그 주소가 다를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중간중간에 이제 이사를 가셨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이사한 그 내역이 이 초본에 다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주소 변동 사항이 나온 것으로 해서 꼭 끊어달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고, 물론 당연히 신분증과 인가도장이 필요합니다. 사실 그래서 이 네 가지는 부동산에서 하도 많이 매매 거래를 하시니까 당연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준비를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면 되겠지만 말씀을 아예도 아마 준비를 다 해주실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오늘 이제 매수인, 집을 사시는 분이 준비해야 되는 서류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런 그 문서들을 어디서 준비를 할 수 있고 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아주 빠르고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매매계약서. 이건 당연히 부동산에서 잔금을 처리하시는 날, 마지막 날 최종 매매계약서 받으실 거고요. 부동산 준비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 필증. 이것 또한 그 부동산에서 저 대신해서 이 그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에다가 등록을 해줘요. 하지만 만약에 부동산을 통해서 안 하신다. 근데 저는 오늘 부동산을 통해서 그 아파트 매매 거래 가정했지만 만약에 그 그냥 집주인하고 혼자 거래를 한다고 했을 때 그냥 혼자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본인이 등록하실 수도 있어요.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보았는데 이게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홈페이지거든요. 여기서 만약에 그 시군 구별 거래 신고 사이트에 들어가셔야 돼. 그러니까 이게 모든 지역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서울특별시에 뭐 강남구에 있는 아파트를 제가 매매를 해서 등록을 하려고 해요. 신고를 하려고 해요. 바로 가기 누르시고 부동산 거래 신고서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본인이 외국인이시면은 외국인 부동산 취득 신고서 등록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쭉 진행하시고 진행하시는데 크게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그냥 주소 치시고 로그인 하시고 이제 개인 이름 쳐시고 이제 그 신고하실 이제 매매를 하실 아파트 주소를 치시고 쭉 진행하시면 돼요. 그건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리고 세 번째 집합 건축물 대장 등본 전이 부분 그리고 토지 대장 등본 대지권 등록부 포함 이 두 문서는 정부24시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은 쉽게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정부24 홈페이지인데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집합 건축물 대장 등본을 얻기 위해서는 여기 건축물 대장 등본 들어가셔서 신청을 누르시면 됩니다. 누르시면 이제 이 또 특정한 사이트로 옮겨지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건축물 소재지 검색을 하셔서 이제 매매하실 그 아파트 주소 적으시고 중요한 게 이걸 해야 돼요.
여기 저기 여기 말씀드렸죠. 집합 건축물. 그러니까 아파트는 집합 건축물 때문에 이 집합으로 클릭을 하셔야 되고 또 가로 안에 제가 전위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죠. 전위 부분을 클릭하셔서 나머지 민원 신청하게 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토지 대장 등본도 똑같아요. 정부24 들어가셔서 여기 있죠. 토지 대장 등본 발급 신청 이거 클릭하시면은 신청을 또 누르시고 똑같이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에 이렇게 보시면은 좀 느리네요. 이렇게 네 가지의 어떤 그 토지 열람을 할 수 있는 그게 나오는데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토지 대장 등본의 대지권 등록부 포함 이거죠. 토지 대장 등본 교부의 대지권 등록부 포함 이거를 클릭하시고 이걸로 저희 문서를 이제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다 정부24에서 할 수 있습니다. 너무 대한민국 너무 잘 되죠. 이런 게 모든 건 다 이렇게 온라인에서 다 무료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주민등록 등본 네 번째 또 마찬가지로 본인 등본은 여기서 이거는 뭐 다들 아시는 거니까 여기서 떼시면 되고요. 다섯 번째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 이거는 아파트 매매를 하시는 그 시나 군 아니면 구청에 가셔서 시청, 군청, 구청 세무과로 가셔서 돈을 내시고 바로 영수필 확인서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6번 국민주택채권 매입 사실 6번, 7번, 8번 같은 경우에는 등기소에서 그 가시면은 등기소 옆에 붙어있는 은행이 있어요. 등기관이 이 옆에 있는 은행 가셔서 주택채권 매입하고 인지하고 등기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을 떼오세요 라고 하시면은 가서 그냥 돈 내고 은행에서 하라는 대로 돈 지불하시고 그거에 대한 문서들을 이 세 가지 종류의 문서들을 가져오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해요. 이거는 그냥 하라는 대로 가서 하면 돼요. 그 등기관이 하라는 대로. 그다음에 본인 신분증 보장은 당연히 필요하고요. 그리고 10번째 위임장. 보통 이 그 소유권 이전 등기를 칠 때는 공동 신청이 원칙이에요. 매도자랑 매수자 같이 가서 직접 이제 이 그 소유권 이전 신청에 대해서 서로 이제 인감날이를 해서 그 한쪽에게 위임을 이제 이전을 하는 건데 보통 매도인이 같이 안 간단 말이에요. 매도인 귀찮거든. 왜냐면은 내가 집 파는 거고 굳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해주는데 내 시간도 아깝고 매수인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파듯이 매수인이 이제 혼자 가서 해야 되는데 이럴 때 꼭 필요한 게 위임장이거든요. 왜냐면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에 대해서 내 권한을 위임을 한다는 거거든요. 이 위임장도 다 양식이 다 있습니다. 이 인터넷 등기소로 들어가시면은 여기에 자료센터에 등기 신청 양식 클릭하시고 위임장이 있어요. 위임장에서 뭐 워드 파일, 한글 파일, PDF 파일 다 다양하게 다운받으신 다음에 그대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얼마나 간단하냐면요. 이게 또 다 친절하게 설명한 그 위임장 어떻게 작성하라는 그 설명 방법과 이 예시까지 다 적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위임장을 작성하는 방법은 제가 뭐 나중에 시간이 되면은 한 번 더 뭐 올릴 수도 있고 영상을. 근데 이렇게 위임장을 한번 이렇게 예시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를 한번 읽고 본인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이건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또 11번째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 이것 또한 인터넷 등기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마 보셨겠지만 이 두 번째 거예요.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이것도 워드 파일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이것도 아주 친절하게 여기 예시가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안내서까지 친절하게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작성을 하시고 꼭 여기에 그 매도인과 매수인의 인감날을 꼭 받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진행하시는데 이것도 제가 시간 나중에 되면은 한번 올려볼게요. 어떻게 작성을 하는지. 근데 여기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뭐 크게 어려운 거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하나씩 차근차근 준비를 해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잔금을 치르는 날 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하시는 게 더 좋아요. 왜냐면은 그럴 일 없겠지만 만약에 대비해서 이 매도인이 제가 만약에 오늘 등기 신청을 안 한다는 걸 알고 혹시나 또 다른 사람한테 같은 물건 두 번을 판매를 할 수도 있는 거죠. 어떻게 보니까 사기죠, 사기. 그러니까 그럴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 웬만하면은 잔금을 치른 날 바로 빨리 이전 등기를 쳐가지고 그 사람이 이 아파트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을 넘기는 일이 없도록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제가 동선 한번 짜드리자면은 부동산에 잔금을 치르죠. 그날. 그럼 바로 이제 매매계약서와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을 주십니다. 부동산에서 이 두 가지를. 그다음 이 두 가지 문서를 들고 이제 당연히 물론 이 모든 매도인 문서와 매수 문서를 다 들고 가야겠죠. 그 다음에 예를 들면은 그 근처 이제 관할 시청, 군청, 구청 예를 들면 뭐 군포시청을 말을 할게요. 이 군포시청에 가서 세무과에 가서 취득세를 내고 영수필 확인서를 받습니다. 이 영수필 확인서를 받으시면은 바로 또 이제 그 관할 구역인 수원지방법원에 예를 든 거예요. 수원지방법원에 안양 등기소를 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모든 문서를 제출을 하시고 등기관에게 모든 문서를 제출하시고 소유권 등기를 마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루 안에 모든 걸 다 끝내시면은 좋고요. 무조건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 필요한 금액들, 이 취득세 그리고 여러 가지 이 6번, 7번, 8번에 대한 그 금액을 저희가 돈 내고 이 문건을 다 떼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그 금액도 약간 넉넉하게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셀프 등기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오늘 알아보았고요. 더 많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답변을 해드릴게요. 이렇게 오늘 혼자 부동산을 통해서 아파트 매매 거래하고 그리고 혼자 셀프 등기하는 경우에 대해서 영상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 영상이 좋으시면은 좋아요와 구독을 반드시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